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의 금요일 저녁을 책임질 주식 토크쇼 고수만만의 황주원입니다. 이런 토크쇼, 연예 프로그램에서는 많이 접해보셨겠지만 주식 방송에서는 처음이시죠? 저희 고수만만과 함께 웃고 즐기는 동안 주식에 대한 정보는 차곡차곡 쌓일 테니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고수만만 함께 해주실 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읽어주는 고수익 수익매매 최강자 소로스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로스님 이 프로그램 첫 시간인데 이만한 각오 부탁드릴게요. 예, 이 고수만만 코너가 투자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즐겁고 재미난 시간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테마주 중심의 단기 매매로 큰 수익을 올리는 분이죠. 초심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심님도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쟁쟁한 전문가분들과 같이 참여를 한 만큼 부족한 모습 보이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상승 타이밍 포착의 지존이죠. 서일교 소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갑자기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오늘 오랜만에 또 첫 출연했습니다. 네. 아무튼 모쪼록 즐겁고 재미난 정권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그 노력을 기해서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계 노스트라다무스죠. 독립설원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참석하신 4명의 전문가 중에 외모로 보나 뭐로 보나 네. 가장 신뢰가 있어 보이는 하이리치 애널리스트 독립선언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여러분들의 그 즐겁고 유익한 그런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그 시청과 그리고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시작되는 고수만만, 먼저 게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고수만만은 먼저 1부와 2부로 나뉘어져 있고요. 각 1부와 2부에서 베스트 5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만약 두 문제 연속 맞추게 되면 세 번째 기회는 리스크가 없이 진행되고요. 단 저희가 생방송인 관계로 각 주제별로 한 분당 정답을 맞힐 기회는 딱 2번이니까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주시는 고수만만. 참여는 지금 보이시죠? 지금 나가는 홈페이지와 전화, 그리고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는 여러분의 의견으로 방송이 만들어지는 만큼 앙케이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크쇼 마무리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통화 원하시는 분들은 꼭 전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첨을 통해서 두 분께는 하이리치 증권방송 7일 무료 이용권, 그리고 9월 한 달간은 참여자 전원에게 하이리치 증권방송 3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고수만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고수만만 1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하이토크의 먼저 주제부터 봐야겠죠? 주제 보여주세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이토크의 주제는 주식하려면 꼭 알아둬야 할 것 베스트 5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게시판을 통해서 사전 조사한 내용입니다. 주식하려면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중에 베스트 5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출연자 여러분들 자신 있으시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과거 경험담을 살려서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하이토크에서 가장 많이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영광을 선물로 드리고 가장 적게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굴욕사진이 나가니까요.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지만 모두들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수만만 하이토크, 주식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것 베스트 5, 먼저 초심님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주식을 하면서 알아둬야 될 것 베스트 5라.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비중 조절이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는 비중 조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좋아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 비중을 과하게 싣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실패를 거듭하게 되면서 이후에는 이제 비중 조절을 실패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심리까지도
어떤 매매 심리까지도 무너지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여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러한 그 부분들에 있어서 비중 조절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순위 안에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초심님은 비중 조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주식 토크쇼인 만큼 정답, 오답 대신에 정답이면 대박, 그리고 오답일 경우에는 재미있는 효과음으로 판가름을 해드립니다. 자, 하이토크, 주식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것 베스트 5. 초심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비중 조절, 과연 정답일까요? 네, 오답입니다. 네, 지금 효과음 들리시죠? 소리가 네. 굉장히 섬뜩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분발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예. 초심님은 더 다음 기회를 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고요. 초심님께는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네. 네, 다음 기회는 소로스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기업 가치를 통한 종목 선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예전 그 전설적인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도 기업 가치를 통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라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수익을 많이 냈던 그런 과거를 봤을 때에 네. 아무래도 투자가분들은 기업 가치를 통해서 많은 그런 정보를 얻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물론 뭐 이 기업 가치가 모든 것에 대한 그 수익성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필연적으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에 있어서는 기업에 대한 실적 평가 또는 기업에 대한 그 수익 또는 그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이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 가장 이론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에 연관되어 있는 기업 가치 분석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네요. 네, 소로스님은 지금 종목 선택을 할 때 기업 가치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과연 정답일까요? 네, 소로스님이 말씀해주신 의견은 대박이죠. 정답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업 가치를 통해서 종목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 몇 위에 또 링크가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고수만만 하이토크, 주식하려면 꼭 알아둬야 할 것 베스트 5. 지금 소로스님이 말씀해주신 의견은 네, 2위에 자리하고 있네요. 기업 가치를 통한 종목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렇다면 현재 게임 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게임 진행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현재 네, 소로스님이 방금 2위를 맞추시면서 하나의 정답을 맞추셨고요. 초심님이 조금 전에 한 문제 틀리시면서 오답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소로스님, 한 번 더 기회가 있는데요. 도전하시겠습니까? 잘 맞췄을 때 이걸 또 확보를 해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다음 그 현재 그 분위기가 처음이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이 맞춘 것을 잘 간직을 해야지 여기서 또 너무나 또 배팅을 하다가 네. 잘못 뛰면 또 좀 약간 굴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몸을 좀 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도전을 하시는 소로스님인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기회는 독립선언님께 넘겨보도록 하죠. 예, 우선 정답을 맞추신 소로스님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초심님이 틀리시는 거 보니까 네. 주제 자체가 굉장히 쉽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게 제가 뭐 연속으로 한 3회 정도는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제가 확실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제일 먼저 주식 투자에 있어서 꼭 알아두셔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 증권방송 하이리츠의 경우에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손절매 원칙, 그리고 두 번째가 보유선 원칙, 그리고 세 번째가 저항선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3가지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이제 손절매 원칙이거든요. 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예금이라든지 채권과 달리 위험 자산에 속합니다. 즉 선물이나 옵션과 같이 레버리지 효과는 조금 다르지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언제든지 우리가 뭐 기업 분석을 통해서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확률 높은 투자에 나서지만 결국 외부적 변수에 따른 리스크는 항상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절매 원칙은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한 예로 지난해에 미래셋 펀드가 해외 투자에 나섰다가 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토막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다거나 또는 그 비중 자체를 너무 약하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따라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이 난 부분을 지키고 방어하는 것은 투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시는 투자자 여러분 모두는 바로 다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바로 손절매 원칙은 이 5개의 순위 안에는 필히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독립선언님이 말씀해주신 손절매로 인한 리스크 관리, 과연 정답일까요? 오답입니다. 이거 좀 심한데요. 예, 어쩌죠? 순위 안에 안타깝게도 못 들었는데, 예. 하지만 손절매로 인한 리스크 관리는 7위에 자리하고 아, 있었습니다. 2% 정도가 좀 부족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좀 아쉬운데요. 예. 네, 두 문제 연속으로 맞춘다고 하던 약속은 차후로 미루고 예.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남은 기회 꼭 잘 활용해 주시고요. 자, 현재 게임 진행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게임 진행 상황을 보시게 되면 소로스님이 한 번에 정답을 맞춘 상태고 독립선언님과 초신님이 각각 한 번씩 오답을 맞춘 상태여서 분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소로스님이 1위를 달리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소로스님의 1위 자리를 탈환하실 분 안 계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탈환해 주실까요? 예, 제가 한번 해보죠. 네, 좋습니다. 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은, 뭐, 비중 조절이라든지, 또 주식의 원칙이라든지, 또 손절의 원칙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지금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일단은 주식을 하실 때, 주식 시세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죠? 현재가 창이라든지 어떤 주식 시세판이 있어야지 뭘 보고 무슨 종목, 내 종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찌그러지는지 말든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식 시세판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HTS,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게 기본이지만, 기본이듯이 주식 시세판이 있어야지 각 업종별 이 시세를 체크하고 그날 어느 업종이 상승할 것인가, 아니면 뭐 하락한다든지, 이러한 그 수급을 체크할 수 있고 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주식 시세판이 있어야 된다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네, 지금 서일교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주식 시세판을 통해서 이제 증권시장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이셨는데요. 과연 정답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효과음 들으셨죠? 감사합니다. 서일교 소장님, 네, 잘 맞춰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또 이 부분이 몇 위에 링크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주식하려면 꼭 알아둬야 할 것 베스트 5. 지금 서일교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주식 시세판 읽기는 3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서일교 소장님 한 번 더 도전을 하실 수 있는데요. 도전하시겠어요? 예, 묻힌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시면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완전히 뭐 깡통 회사의 주식이라든지, 혹은 뭐 감자라든지 아니면은 뭡니까? 관리 종목, 투자 경고 종목, 투자 위험 종목, 투자 주의 종목. 그리고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회사인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무작정 묻지마 투자를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아무데나 돈을 투자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유상증자라든지 무상증자라든지 배당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이 주식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은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한 번 더 그렇습니다. 도전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일교 소장님이 주식 투자에 앞서서 거래 제도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과연 정답일까요? 네. 대박입니다. 정답 또 맞춰주셨네요. 그렇다면 이 부분, 거래 제도를 주식 투자에 앞서서 이해해야 된다는 부분은 몇 위에 자리하고 있는지 또 확인을 해봐야겠죠?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주식하려면 꼭 알아둬야 할 것 베스트 5. 거래제도 이해는 4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상증자로 한번 이득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땐 거래제도를 잘 몰랐는데 이제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게 됐습니다. 자, 설교 소장님, 이 기세를 몰아서 한 번 더 도전하실 수 있는데요. 도전하시겠어요? 예, 뭐 한 번 더 할까요? 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뭐 이번에는 뭐 틀려도 되고 뭐 안 틀려. 너무 잘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아유, 별 말씀을. 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주식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할 분이 심리전입니다. 주식은. 그죠? 그래서 주식의 이 심리전인데 막 장이 상승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따라가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인의 그 심리적인 마인드를 컨트롤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네. 어떤 내동매매라든지 이런 거는 자제를 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또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하고 싶었는데 네. 먼저 하시네요. 그렇다면 또 정답인지 소로스님도 틀릴 수도 궁금하실 있습니다. 텐데요. 자, 이 부분 흔들리지 않는 투자 심리 과연 정답일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일까요? 네, 또 정답이었네요. 아, 설교 소장님 무려 3번 연속 정답을 맞춰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몇 위에 또 자리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화면으로 알아보시죠.
네, 주식하려면 꼭 알아둬야 할 것 베스트 5 확고한 투자 심리라는 이름으로 5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서울교 소장님이 무려 3문제까지 맞춰주셨기 때문에 또 게임 진행 상황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게임 진행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로스님이 한 번의 정답을 맞춰주셨고 서울교 소장님이 무려 3번의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독립선언님과 초심님은 각각 한 번씩 틀리셨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소로스님, 의견 예, 있으신가요? 금방 그 투자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부분은 제가 좀 하고 싶었는데 참 네. 아쉽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정보 매매, 아무래도 급등 어떤 수익에 대한 고수익을 바라시는 분들이 정보 매매에 좀 빠르지 않을까 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보 매매가 좀 들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다면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지금 소로스님의 의견은 어떤 건가요?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주신다면요. 뭐 소문에 사서 뭐 네. 뉴스에 팔아라 하는 네. 뭐 그런 정보 매매 있지 않습니까? 정보 매매. 예, 정보 매매. 알겠습니다. 네, 소로스님이 말씀해주신 정보 매매 이와 관련된 내용 과연 정답일까요? 오답이네요.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소로스님이 전반부에는 2위를 당당히 맞춰주셨는데 이번에 한번 틀리면서 다시 한번 게임 진행 상황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소로스님이 한 번 맞추셨고 또 한 번 틀리셨네요. 그리고 독립선언님과 초심님은 각각 한 번씩 오답, 그리고 서일교 소장님은 무려 3번의 정답을 맞추신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위만 비어있는 상태예요. 어떤 분이 맞춰주실지 정말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독립선언님이 말씀해 주시죠. 예, 앞에서 소로스님께서 마지막 한 문제까지도 다 맞추시면 어떡하나라고 좀 걱정을 했었는데 네. 죄송합니다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을 제가 꼭 맞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 시절 주식 투자에 나섰을 때 정말 한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한 2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돈을요. 네. 미수까지 써가면서 투자를 나섰다가 신규 종목 매매에 나섰다가 점화 4방, 3방, 3방 반 정도 맞고 나서 바로 아웃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네.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자신의 투자의 한도를 넘어서는 한계를 넘어서는 투자를 하는 것이 바로 큰 위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 몰빵 금지가 이 마지막 하나에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저는 미수 몰빵 금지로 하겠습니다. 네, 독립선언님이 말씀해 주신 미수 몰빵 금지. 과연 정답일까요? 오답입니다. 안타깝네요. 안타깝게도 순위 없고 게다가 또 독립선언님은 2번의 기회를 모두 쓰셨기 때문에 발언권의 기회도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고수만만 하이토크 주식하려면 꼭 알아둬야 할 것 베스트 5 계속해서 1위가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초심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네, 지금 보니까 미수, 그 다음에 손절매, 그리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비중 조절 이런 것들이 다 순위에 없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네. 설문을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서 아직 주식을 시작하신 지 오래되지 않으신 초보분들이 아니신가 그렇게 지금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 초보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매진을 하시는 건 바로 차트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에 좀 매진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1위 차트 분석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초심님이 아주 자신 있게 차트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차트 분석 과연 정답에 있을까요? 네, 대박입니다. 역시 모든 게 역발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초심님이 마지막 1위를 맞춰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마지막으로 최종 순위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주식하려면 꼭 알아둬야 할 것 베스트 5, 1위부터 5위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 차트 분석을 방금 초신님이 마지막으로 맞춰주셨죠? 계속해서 2위는 기업 가치를 통한 종목 선택, 그리고 3위는 주식 시세판 읽기였습니다. 4위는 거래제도 이해, 그리고 5위는 확고한 투자 심리가 이 주식하려면 꼭 알아야 할 것 베스트 5 안에 당당히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하이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본 주식하려면 꼭 알아둬야 할 것 베스트 5. 여러분 모두 이 승자를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승자는 당연히 3문제 연속으로 맞춰주신 서일교 소장님이 되겠고요. 꼴찌는 한 문제도 못 맞춰주신 독립선언님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벌칙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꼭 알아야 됩니까? 네, 독립선언님이 이제 당하실 텐데요. 이 벌칙을 보시면 2부에서는 더 분발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4명의 전문가 중에 네. 뭐 외모를 보나 뭐를 보나 가장 신뢰 있는 전문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해보니까 네. 4명의 전문가 중에 가장 불신스러운 전문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독립사원이 2부에 아주 잘해주실 건데요. 일단 벌칙은 하지만 받아봐야겠죠? 예, 네. 독립사원님의 벌칙 보여주세요. 예, 궁금한데요. 실물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굴욕이 아닌데요? 예. 네. 제가 좀 데려다 키우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귀여운 모습이었는데요. 자,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고수만만 하이토크 주식하려면 꼭 알아둬야 할 것 베스트 5를 알아봤습니다. 초보 투자자 여러분들 잘 아셨죠? 주식하려면 알아야 할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 무턱대고 시작하다가는 또 이제 꼼꼼한 대응이 있어야지만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니까요. 항상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고수만만 1부는 마치고 저희는 잠시 후 2부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깊이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추구하는 토크쇼 같은 인터뷰 홍현중의 위딩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 그리고 위트로 홍현중 해설위원이 이 시대의 아이콘들을 찾아갑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9시 반 유쾌한 지적 감론의 장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존 인터뷰와 차별화된 고품격 토크 프로그램 홍현중의 위딩 시청자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시죠. 서울경제TV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쿄의 기업합병, 태국의 쿠데타, 상하이의 증시 하락, 아시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이라면 그 어디에든 블룸버그가 있습니다. 뭄바이에서 멜버른, 도쿄에서 타이페이, 서울에서 시드니까지 블룸버그 TV는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 바로 그 시각에 뉴스를 전합니다. 500명 이상의 저널리스트, 30개의 아시아 태평양 지국에 12곳 이상의 라이브 카메라 로케이션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 뉴스는 역시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 TV입니다. 네, 증시 토크쇼의 새로운 장을 열 고수만만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를 시작하면서 2부의 주제부터 알아봐야겠죠? 주제 보여주세요. 네, 리츠토크의 주제는 사자마자 오를 것 같은 종목 베스트 5입니다. 종목 선택 범위는 코스피와 코스닥 200선 내로 정했고요. 투자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에 과연 기대가 많을까요? 투자자 여러분의 입장이 되셔서 여러분들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와 전화, 문자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모아서 이렇게 아래 나가고 있죠? 의견을 정하고 있는데요. 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무료 이용권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토크쇼 마무리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연결도 예정돼 있으니까요. 직접 통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 리치토크 주제는 사자마자 오를 것 같은 종목 베스트 5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우선 먼저 제가 앞에서 1부에서 꼴찌를 했기 때문에 이번 2부에서는 제가 좀 분발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먼저 진행을 네, 하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사자마자 오를 것 같은 종목. 이것은 문제 역시 또 굉장히 좀 쉬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최근 시장의 주도 업종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이 IT 업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와중에서도 이제 저는 하이닉스라고 하는 종목을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분기에 실적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디램 가격이 상승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을 때 또한 그 반도체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을 때 해외 업체들과 치킨 게임에서 네. 저희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승리를 거두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에 시장 점유율 자체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 3분기와 4분기의 실적 호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결국 주가라고 하는 것은 실적과 주가는 같이 정비례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국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 시장의 주도 업종이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바로 이 하이닉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자마자 오를 것 같은 종목 베스트 5에는 이 종목만큼은 꼭 빠지지 않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IT 종목의 대표 주자죠. 하이닉스를 독립선언님이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이닉스, 과연 정답일까요? 네, 대박이네요. 일단 안심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자마자 오를 것 같은 종목 베스트 5 안에 당당히 자리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또 몇 위인지도 궁금합니다. 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사자마자 오를 것 같은 종목 베스트 5 4위에 하이닉스가 자리하고 있네요. 생각보다는 조금 낫네요. 좋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게임 진행 상황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진행 상황 보시면 독립선언님이 한 번에 정답을 맞춘 상태고 다른 분들은 아직 발언하지 않았죠? 예, 세 분들 좀 분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부에서의 독립선언님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더 예. 분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 번의 기회도 더 활용을 잘 해주시고요. 이번 기회는 서율교 소장님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율교 소장님. 네. 먼저 1부에서 제가 너무 1등을 해가지고 네. 이번에는 좀 꼴찌를 해야지 어떤 평균값이 나오지 않을까 수학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글쎄요 뭐 최선을 한번 다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우리 저 독립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하이닉스 국민 참 대표 주죠. 예, 그렇죠. 예, 상당히 즐겨하는 주식입니다. 그렇다면은 저도 이 주도주가 IT 쪽이니까 아무래도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 하면은 좀 찌글찌글하죠 뭐. 그래서 저는 LG 디스플레이 쪽으로 일단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 좀 네. 무겁지만은 다소 무겁지만은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보면은 3분기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도 전분기 대비 20% 증가한 6조 원 가량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300% 이상 늘어나서 약 한 3분기 때는 9천억에서 1조 정도 예상이 이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의 향후 그 정책과 또 연관되어서 또 8세대 신규 투자 이러한 를 통해서 중국 시장의 LCD 업종에 대해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물론 뭐 LG전자도 있고 뭐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좀 유망하지 않을까 또 뭐 방망경 태양전지 사업에도 어느 정도 신성장 동력이 확보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향후 그 사업 쪽에 매출이 태양광 쪽으로 또 매출도 어느 정도 좀 전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LG 디스플레이 쪽을 한번 포인트를 한번 맞춰봅시다. 네, 서일교 소장님이 LG 디스플레이를 말씀해 주셨죠? IT 대표주인데요, 역시. 자, LG 디스플레이 과연 정답일까요? 오답입니다. 포인트를 잘못 맞추신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됐어요 이거. 서일교 소장님 다시 감 찾으셔야 됩니다. 일부에서 아주 잘해주셨기 때문에 감을 찾으시고요. 자, 다음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심님 의견 있으세요? 네, 일단 지금 앞에서 서 소장님께서 어떤 좀 틀려주시는 바람에 저에게까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맞춰주시다 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말할 시간도 없고 그랬었는데 일단 지금 이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 실질적으로 뭐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가치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로지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선호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는데 현진 소재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현진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선호할 수 있는 종목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기관에서의 수급적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면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발생된 사실상 계속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관심이 이제 서서히 갈 수 있는 가격대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종목을 선호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종목이 이 설문에 뽑혔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초심님 현진 소재를 말씀해 주셨죠? 현진 소재도 과연 정답인지 아주 궁금한데요. 현진 소재 정답일까요? 네, 대박이네요. 정답인데요. 고수만만 2부 리치토크 사자마자 오를 것 같은 종목 베스트 5 안에 현진 소재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위에 자리하고 있는지도 또 봐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사자마자 오를 것 같은 종목 베스트 5. 무려 1위네요. 현진 소재가 당당히 자리하고 있네요. 저 초신님 같은 경우에 현진 네. 소재 추천을 이 말씀하시는 거 보는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사적인 감정이 좀 들어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본인의 회원분들을 동원해가지고 1위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의혹도 또 제기가 되는데 예. 하지만 1위에 현진 소재가 분명히 예.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게임 진행 상황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겠죠? 현재 게임 진행 상황 보시겠습니다. 네, 독립선언님과 초심님이 각각 한 번씩 정답을 맞춰주셨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아주 활약해주신 서유교 소장님이 지금은 한 번에 오답을 말씀해주신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시님이 방금 대박을 맞추셨기 때문에 한 네. 번 더 도전하실 기회가 있는데요. 네. 도전하시겠어요? 네,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금방 독립선언님께서 저희 회원님들께서 이 설문에 참여를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이제 품으셨는데 사실이고요.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참여를 좀 많이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 회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쪽이 그 테마주 중에서도 이 바이오 쪽. 앞서는 이제 풍력 쪽으로 이제 봤었는데 다음번에는 이 바이오 쪽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런 설문에 참여를 하시면서 차바이오행과 같은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좀 많이 뽑아주시지 않으셨을까. 실질적으로 가격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 오르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진 소재에 이어서 차바이오행 같은 종목군들도 충분히 우리 설문에 참여하신 회원님들께서 뽑아주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가지고 이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심님은 현진 소재에 이어서 이번에는 차바이오엔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바이오엔, 과연 정답일까요? 네, 정답입니다. 초심님 2번 연속 맞추셨어요. 가족분들까지 동원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차바이오엔, 하지만 정답이기 때문에 몇 위에 자리하고 있는지 또 봐야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사자마자 오를 것 같은 종목 베스트 5 차바이오엔은 2위입니다. 1, 2위를 초심님이 나란히 맞춰주셨네요.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게시판의 설문에 의한 것이고요. 네, 초신님 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지금 2문제 연속 맞추셨기 때문에 리스크 없이 3번째 기회에 도전하실 수 있는데요. 도전하시겠어요? 아니요. 이제 3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서 1부에서도 설교 소장님께서 너무 많이 맞추시다 보니까 지루하더라고요. 기다리는 네. 입장에서 상당히 지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멋쟁이 소로스님께 바톤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로스님께 바톤을 넘기기 전에 그럼 게임 진행 상황 한 번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게임 진행 상황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독립선언님이 한 번의 정답을 맞춰주셨죠. 이어서 방금까지 초심님이 2번의 정답을 연속으로 맞춰주셨고요. 설교소장님은 한 번 틀리신 상태입니다. 아, 그렇네요. 정말 소로스님만 아직 발언을 지금 오답 정답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소로스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초심님이 참 네. 2문제나 맞추셔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 독립선언님께서 또 한 문제 맞췄지 이제 기회는 2번인데 상당히 좀 가슴이 좀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제 차례는 과연 올까?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양보도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종목도 많이 있겠지만 최근에 실적 장세에서 IT나 자동차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난 후에 조정을 받았던 그런 패턴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의 위기가 다시 금융시장의 재고로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패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최근에 뭐 신한지주, KB금융, 우리금융 뭐 이런 종목들을 많이 제가 추천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 중에서도 KB금융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KB금융이 아마도 투자가들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소로스님, KB금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KB금융, 과연 정답일까요? 정답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소로스님 축하드립니다. 잘 맞춰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KB금융 또 몇 위에 위치하고 있는지 봐야겠죠? 만나보시죠. 네, 사자마자 오를 것 같은 종목 베스트 5에 3위에 KB금융이 당당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5위만 남겨둔 상태네요. 이제 5위 하나만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그 전에 소로스님, 예. 저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네. 소로스님의 이 필명이 혹시 예. 금융계의 큰 손인 조지 소로스를 따서 만든 건가요? 예, 아주 잘 보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저 어렸을 적 주식에 대한 공부를 좀 했을 때에 가장 먼저 서점에 가서 책을 보게 된 계기가 됐었는데 이 헤지펀드의 대가라는 분인 조지 소로스 분이 굉장히 취향적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돈이 되면 뭐든지 한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메리트를 던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벤저 그레엄도 있고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도 있고 뭐 투자의 대가인 뭐 오렌 버핏이라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조지 소로스가 참 나에게 적합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지 소로스라는 필명을 갖고 그동안에 주식시장에서 제가 활약을 했었는데 네. 근데 한 가지 우리 투자가 회원님들께서 계속 질문을 좀 많이 던지시더라고요. 그 소로스가 조지 소로스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회원님들께 그 말씀을 전달합니다. 저는 조지 소로스가 아니라
스트로스입니다라는 제가 그런 표현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예. 예, 그 얘기는 맞습니다. 조지 스트로스가 맞습니다. 뭐 그런 발언을 좀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방송용으로 가능한 건가요? 예. 방송용 멘트로 이해해 주십시오. 네, 조지소로스 같은 그런 예. 금융계의 큰 거장이 되실 거라고 믿으면서 자, 다음 분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립선언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예. 대한민국 경제를 논하는데 이상한 발음을 하고 그러셔가지고. 예. 일단 우리 소로스님께서 그 KBB 금융으로 이제 한 문제를 맞추셨기 때문에 지금 5개 중에 1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번 문제를 제가 맞출 것 같은데 네. 제가 맞추면은 우리 서일교 사장님이 꼴찌로 굳히기가 되실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에서 KB금융을 말씀하셔서 정답이 되신 거 보니까 좀 단순하게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래도 지수가 이제 1600포인트 위, 1650포인트까지 돌파하는 흐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회복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업종의 실적도 자연스럽게 증가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은행주 중에 KB금융을 말씀하셨다면 저는 같은 금융업종인 증권주 중에 네. 역시 선도 종목이죠. 저는 삼성증권으로 한번 베팅을 해서 우리 서일교 소장님의 굴욕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립선언님이 말씀해 주신 삼성증권 과연 정답일까요? 오답입니다. 역시 주식 투자는 단순하게 하면 안 되는군요. 예,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독립선언님이 말씀해 주신 삼성증권은 6위에 링크가 돼 있었습니다. 항상 너무 2%가, 아깝네요. 항상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한 문제 맞추셨기 때문에 꼴찌는 아닐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또 서일교 소장님이 말씀해 주셔야겠죠? 저 안 하면 안 됩니까? 예, 뭐 이왕 지금 뭐 제가 지금 2부에서는 꼴찌를 달리고 있는데 뭐 꼴찌 하는 김에 또 한 개 더 해보고 뭐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뭐 불발로 돌아갔습니다. 불발로 돌아갔는데 이왕 찌글찌글한 종목 한 종목 더 해가지고 예, 박살 나겠습니다. 예, 롯데 쇼핑이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롯데 쇼핑에다가 한번 걸어보자. 롯데 쇼핑을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잠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기술적으로도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우상향 패턴으로 꾸준하게 중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다. 특히 중국 시장의 향후 소비재 관련 산업들이 이 향후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재 쪽으로 관심을 우리가 가져줘야 된다는 게 특히 신세계라든지 롯데쇼핑 이런 쪽은 우리가 꾸준하게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순수 자산 가치만 하더라도 지금 31만 원에 이르고 있고 적어도 충분히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의 소비 경기 회복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초점에서 맞추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롯데쇼핑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가져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 그 많은 시청자분들은 아유 저렇게 더디게 찌글찌글하게 가는 종목 뭐가 좋아가지고 저런 종목 할까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틀린 김에 계속해서 한번 틀려보겠습니다. 네, 서일교 소장님이 롯데쇼핑을 말씀해 주셨죠? 과연 롯데쇼핑 정답일까요? 오답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순위 안에 없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못 맞추고 계신 게 바로 베스트5 안에 5위였잖아요. 과연 5위는 모두 기회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제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마지막 남은 하나는 현대상선이었습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5위 현대상선이었는데요. 자, 사자마자 오를 것 같은 종목 베스트5. 먼저 1위는 현진소재였고요. 2위는 차바이오엔, 3위는 KB금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2부 리치토크를 여러분이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번 꼴찌는 누군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바로 서일교 소장님이죠. 축하드립니다. 1부에서는 감사합니다. 아주 활약을 해주셨지만 2부 리치토크에서는 서일교 소장님이 꼴찌로 굴욕 사진을 또 보셔야 될 것 한번 보고 같은데요. 싶네요. 좀 굴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일교 소장님의 벌칙 지금 보시겠습니다. 지금 뭡니까 도대체? 예, 네? 1부보다 강한 것 같은데요. 예, 정말 굴욕적인데요. 그렇죠. 굴욕적이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참고로 좀 안 본 걸로 하겠습니다. 더 분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굴욕 사진을 보지 않기 위해서는. 자, 그렇다면 게임 진행 상황, 게임 결과를 한번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결과 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 소로스님과 독립선언님이 각각 한 번씩 정답을 맞추셨고 초심님이 2번의 정답을 맞추면서 1위를 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일교 소장님이 2번 틀리셔서 지금 오답을 말씀해 주신 상태인데요. 자, 그렇다면 고수만만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어떠셨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을 직접 전화 연결해서 고수만만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 수고하십니다. 누구신가요? 저 부산에 있는 유봉인데요. 네, 감사합니다. 고수만만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재밌게 봐주셨나요? 네. 네, 그렇다면 또 궁금하신 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종목 상담이 궁금하신 건가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종목 상담 말씀해 주시죠. 제일 모직요. 제일 모직 궁금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자, 어떤 분께 한번 이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으세요? 저예요. 네. 아까 1등 하신 분. 아까 1등 하신 분, 네. 서울교 소장님이신가요? 네. 아, 예, 맞아요. 아닌가요? 예, 예. 아니, 예. 초심님인가요? 초심님이 1등 했잖아요. 아, 2부 리치토크에서 1등 하신 초심님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나요? 이름이 서일교 소장님이시네요. 예, 서일교 예, 씨. 알겠습니다. 서일교 소장님이 그렇다면 종목 상담 제일 모직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청자분이 상담해 주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저를 또 지목해 주셔가지고. 네. 일단 제일 모직은 매수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3,700원입니다. 43,700원. 비중 몇 프로 들어가셨어요? 10%요. 10%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잠시 차트 좀 잠시 띄워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제일 모직 같은 경우는 중대형주에 상당히 우량한 종목에 속하기도 하죠. 그래서 특히 소비자 산업이 발달이 되면서 제일 모직은 향후 주가는 지금 지수 상승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충분한 상승 탄력도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43,000 가격하니 제가 눈이 나쁜지 안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계속해서 상향 패턴, 즉 상승 패턴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거래량이 증가를 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받쳐주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종목이다. 그래서 이 제일 모직을 여러분들 보셨을 때 계속해서 꾸준히 들고 가는 전략이 오히려 좀 더 맞지 않을까. 단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금 지수가 1650포인트를 돌파했어요,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650포인트를 돌파했기 때문에 향후 단기적으로 어떤 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그 징후가 1700포인트에 근접하게 되면은 우리가 현재 조금 현금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 네. 그래서 1700 근처에 오면은 우리가 조금 더 현금화 시켜서 좀 쉬어가는 그러한 패턴으로 우리가 장을 임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 마냥 지수는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관련 종목군들, 특히 이 제일 모직 같은 경우도 역시 지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상승 포인트는 몇 포인트 안 남았습니다. 그 점 분명히 아시고 조금만 더 들고 가면서 지수가 1680포인트 근방에 오면은 현금화 시키는 전략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네, 서일교 소장님이 제일 모직 계속해서 들고 가되 1680포인트나 1700포인트 근방에서는 현금화하는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전화가 연결이 끊긴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제일 모직에 대한 상담은 아주 잘 들어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쟁쟁한 실력의 이 네 분을 모신 만큼 또 다음 주 전망을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먼저 독립선언님께 다음 주 전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서도 서일교 소장님이 지수에 대해서 1650포인트가 돌파됨에 따라서 일부분 좀 현금화에 대한 의견을 좀 내주셨는데 거기에 100% 동감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저는 이제 하이리치에서 선물 쪽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디테일한 시장을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제 기준에서는 이미 시장이 조만간에 깊은 조정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신호가 좀 나타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점이 아마도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 화요일 정도에서 일단 그동안에 줄기차게 올라왔던 시장의 방향성을 한번 아래쪽으로 좀 터닝하는 그런 방향성 전환의 흐름이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락을 확인하고 현금화를 해 나가기보다는 이런 상승의 기회
기회를 통해서 일부분 현금화를 통해서 리스크 관리, 즉 아까 전에도 제가 손절매어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게 그렇습니다. 7위에 랭크가 돼 있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1위에 랭크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아직도 되거든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동안 시장이 상승해 오면서 수익을 냈던 부분을 이제 앞으로는 욕심을 좀 내시기보다는 지키고 방어하는 쪽에 좀 더 주력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주초반 그 다음 주 주초반의 어떤 상승의 흐름을 통해서 좀 전강 후약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일부분 그동안의 상승의 흐름에서 일단락 짓는 흐름이 예상이 좀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립사원님 큰 흐름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분 더 소로스님께 다음 주 전망을 들어볼 텐데요. 짧게 말씀해 주시죠. 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뭐한데 일단은 그 단기 급상승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한 고점 돌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각적인 부분은 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염두 이 부분은 저도 긍정적으로 표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식을 단기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또한 시장을 또 보시는 분들 계시고요. 단기적으로 또 보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다음 주까지는 상승에 대한 여력은 남아있으니 상승하고 난 후에 나름대로 현금화를 하는 그런 전략도 일부 필요하지만 중기적이나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시장의 흐름은 아직도 계속 살아있으니 넓게 보고 시각을 크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업종 대표주 중심이나 이런 종목들 특히 낙폭 과대주 조금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낙폭 과대주인 중국 관련주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도 조선이나 뭐 해운 이런 종목들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으로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럼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는 예, 예. 그런 말씀이셨던 거죠? 네네. 예, 다음 주 시장 전망도 소로스님께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첫인상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고수만만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께 좋은 첫인상 심어드렸길 바랍니다. 고수만만 앞으로도 재미와 정보를 동시에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께 자리매김할 것을 약속드리고요. 또 고수만만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과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나가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많은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하이리치 스튜디오에서 고수 서바이벌 방송 이후 바로 7시부터 진단 방송을 시작합니다. 보유하신 종목 궁금증 모두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문자 메시지 보내신 분들 중에 두 분을 또 추첨을 해드려야겠죠. 두 분 추첨해드리겠습니다. 7200번이랑 1434번님 두 분을 추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와 하이리치 제휴 기념으로 1599-7770으로 문의 주시는 분 중에는 선착순 300분께요. 하이리치 증권방송 VIP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출연자 여러분과 직접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